지난 2024년 12월 3일 감행되었던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매우 귀중한 법정 증언 기록입니다. 이 영상은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넘어 당시 여당의 중진이었던 김태호 의원이 그날 밤에 긴박했던 상황과 권력 내부의 날 것 그대로의 혼란을 얼마나 솔직하고 담담하게 증언했는지 그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김태호 의원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날 밤 여당 내부조차 얼마나 철저히 소외되었고 혼란에 빠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향하던 중 경찰의 강제 통제로 인해 소집 장소가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몇 차례나 반복되었던 그 긴박했던 순간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당사에 도착한 후 TV 자막을 통해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계엄 반대 메시지 확인 후 비로소 신뢰감을 가졌다는 고백. 그리고 당 내부 단체 텔레그램 방조차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김태호 의원은 숨김없이 가감없이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에 빛난 한 정치인의 소신입니다. 과연 국민의힘 정당에 이런 상식적인 의원이 있었나 싶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당시 상황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법,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법 행위였음을 권력 내부자의 시각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설령 당론으로 정해졌을지라도 내 개인이 생각하는 정치하는 이유와 다르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김태호 의원의 마지막 발언은 정파적인 이익보다는 정치적 양심에 따른 그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폭거 앞에서도 당당히 진실을 말하며 역사적 책무를 다한 소신 있는 증언. 영상 시청에 앞서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면요.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계엄 선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헌법 77조랑 계엄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런 헌법 및 계엄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그런 사태를 상상도 안 했으니까 그런 국가 비상사태 때 할 수 있다는,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대강은 알고 있어도 대강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강적인 내용은 전시적인 상황이다, 이 정도면. 전시적이거나 그 어떤 국가의 엄청난 그 질서가 필요하거나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판단될 때. 그러면 말씀하셨던 전시적인 상황이나 이제 질서 유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증인이 인식하고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갭이 있습니다. 19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한 후 비서관으로부터 원내 행정국이 국회 소집 공지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국회로 출발했죠. 네. 혹시 몇 시 정도에 집에서 나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11시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요. 그날 명확하게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시 원내 행정국에서는 이제 원내대표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집 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뭐 비서를 통해서 또 비서와 그 수행하는 운전기사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또 어디로 뭐 변경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제가 직접 들은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당사로 가는 과정에 국회 쪽이었다가 당사 쪽이었다, 이게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사로 모이게 됐다. 그럼 증인은 이제 그 소집 장소가 변경될 때 그 공지하는 주체를 누구라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아니, 원내 행정국에서 우리 그 보좌진들에게 그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저한테 전달해 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증인은 이제 국회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나 경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2번 질문입니다. 증거순번 152번 3316쪽이야 2024년 12월 3일 뉴스원 한동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당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2시 48분경 언론을 통하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도 이런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확인하셨죠? 그 TV에 자막을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게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언론에는 22시 48분경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럼 증인은 언제쯤 확인한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 당사에 도착했을 때 이제 TV가 노출돼 있었으니까 TV 자막을 한번 보고 그 상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당사에 도착해서 확인하셨다는 아마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때 상황이 지금 아득합니다. 지금.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메시지에 대해서 확인하신 거는 기억나신단 말씀이시죠? 예. 24번 질문입니다. 증거순번 991번 15138쪽이야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개초화면 제시합니다. 이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인데요. 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박정호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22시 49분경 22시 58분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증인은 이러한 메시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텔레그램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네.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확인하지는 않으셨던 말씀이세요? 저는 텔레그램의 그 부분 우리 당 부분 거의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번 질문입니다. 이제 증인은 한동훈 당대표의 비상계엄 반대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당 대표가 저 정도 인식을 가졌다면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제가 생각했고 그 당시 또 우리 여기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그 의총을 통한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메시지 기대하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상황을 건가요?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해 줄 거라는 믿음이죠. 예. 증인 진술조서 7에서 8쪽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질문을 이제 했을 때 여기 이제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니까 여기 뒤에 비상계엄의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 전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의 메시지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상황이 워낙 엄중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도 상황 파악을 할 테니 그 내용을 받아보자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네. 맞죠? 그러면 증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한동훈 당대표도 나름의 그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을 테니까 그 정보를 종합해서 이런 반대 입장을 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하여튼 신뢰도는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또 원내 의총이 열린다는 것은 원내 지도부에서 원내 대표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못 보셨다고는 해도 그래도 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증거순번 1590번 29,694쪽에서 29,696쪽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방 제시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22시 59분경 김용태 의원은 국회 입구를 국회 경비단이 막아 출입이 봉쇄됐다고 합니다. 지도부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이제 증인도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셨어도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59분경 여기 이제 김용태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알고 계셨나요? 예, 그건 방송을 또 통해서 오는 과정에서 경찰 통제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한때는
다시 의원 신분증을 내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다시 그게 봉쇄로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댁에서 이제 당사로 이동하는 이제 차량 안에서는 휴대전화로 그 비상계엄 상황을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 이미 알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다시 할 것도 없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인식 속에서 그냥 가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뿐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증거순번 1041번 16,578쪽 2024년 12월 3일 22시 59분경 및 23시 09분경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 문자 메시지 제시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자 메시지인데요.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2024년 12월 3일 22시 59분경 국회로 소집하라는 공지 메시지를 보낸 후 23시 09분경에는 소집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합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아마 보좌진에서 우리 기사한테 그렇게 전달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9번 질문은 제시는 생략하고 질문만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서는요. 23시 33분경 소집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12월 4일 00시 03분경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소집 장소가 계속 변경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 받아서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가다가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이게 바뀐 그런 과정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진술조서 10쪽에서 11쪽 확인차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검사가 진술인은 비상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확인한 후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증인께서 장소가 최종적으로 당사로 정해졌으니 당사로 이동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원내 행정국에서 공지한 장소대로 가는 것이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원총회 장소가 몇 차례 변경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원내 행정국에서 보내준 공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사로 갔습니다. 소집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어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으시죠? 여기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국 그 경찰의 뭐 통제라든지 이런 그 물리적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그 국회 옆으로 당사로 가는 과정에 보면은 굉장히 혼잡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30번 질문은 말씀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3시 05분경입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하여 기자들에게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증인도 이러한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확인했습니까? 네. 또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23시 13분경 페이스북에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라는 입장을 게시하여 처음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통해 해제하겠다는 방법을 공지하였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확인하셨죠? 그런 모든 전제하에서 우리 그 의총을 통해서 우리 총의를 반영해서 투표한다.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제 피고인을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및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공유하지 않았겠냐. 서로 이런 상황에서 서로 확인하고 있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들었죠. 그럼 증인이 생각할 때 의원총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원내 지도부로부터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 목적과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상황을 좀 전해받는 그런 정보 그 수집의 상황은 목적이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라는 인식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의총에서의 듣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 이후에 그 내용이 뭔가 우리 모르는 계엄의 배후에 뭐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그 정도로 어떤 상황들이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종합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 바로 판단하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예,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그런 의구심은 원내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 우린 그걸 들어서 판단은 의원들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요. 당론으로 정해졌더라도 비록 그게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당론이 김태호가 생각하는, 저 개인이 생각하는 정치하는 이유와 다르면은 또 안 따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제는 우리가 신뢰해서 뽑은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믿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피고인은